설레이는 여행, 드론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추억이 더욱 즐겁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멋진 곳에서 좀 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방법, 제 영상과 함께 하신다면 그 즐거움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이 DJI 제 강의 2번째 시간이죠.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가 1인당 5개까지 밖에 안 돼요. 참 문제죠. 배터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체마다 이런 배터리들을 다 채워주세요. 하나씩.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배터리에서 개수가 하나씩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체에 장착된 것들은 배터리 개수로 치진 않더라고요. 이런 배터리 가방이 있어요. 이런 배터리 가방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배터리들을 하나씩 배터리 가방을 이렇게 챙겨서 무게는 꽤 나갈 거예요. 제주도의 지인이나 아니면은 제가 묵을 숙소 있잖아요. 한 목요일날 오전 10시쯤에 우체국으로 보내면 토요일날 일정 중에는 도착하더라고요. 안전하게 배터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행을 떠나야겠죠. 자, 이제 짐들을 빨리 싸고 이제 제주도로 출발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비행기에서 바라본 제주의 하늘은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는 제주의 표선해변입니다. 넓은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제주에 어울리는 폰트로 타이틀을 넣어보았습니다. 영상에 어울리는 폰트만 잘 써도 영상이 좀 있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글에 프리 라이센스 폰트만 검색하셔도 멋진 폰트가 많으니 영상 만드실 때 한번 써보세요. 영상이 훨씬 더 멋져질 겁니다. 넓은 백사장이 참 멋지죠. 표선해변에 있는 작은 등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기본 카메라 세팅은 이 정도로 해두었고요. 세팅은 차차 조금씩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컬러 디스플레이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디로그로 촬영 시 뿌옇게 된 화면을 컬러를 넣은 것처럼 디스플레이에 미리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히스토그램으로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했었지만 처음 해보는 입문자 입장에선 히스토그램까지 보긴 어렵죠. 역시나 5.2K에선 포커스 트랙은 아직 지원되지 않네요. 우선 메뉴에 있는 격자를 기준으로 피사체를 가운데 두고 손으로 돌아볼게요. 피사체가 가운데를 벗어나지 않게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드론의 자동 기능보다 손으로 비행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동 기능으로 내가 원하는 카메라 웍을 만드는 게 더 어려울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제 카메라 노출을 잡아보겠습니다. 카메라는 프레임 레이트 곱하기 2는 셔터 스피드라는 공식이 있지만 이건 영상 내 모션 블러를 자연스럽게 잡아주기 위한 공식인데요. 아무래도 이 공식을 맞추려면 엔드 필터가 필수죠. 하지만 이미 공중에 띄운 드론을 다시 가져와서 공식이 만든 엔드 필터를 맞추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굳이 높게 날고 있는 드론 영상에 모션 블러가 꼭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로 너무 하이라이트가 타지 않을 정도로만 맞춰줍니다. 한 바퀴 돌면서 타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제가 비행하고 있는 기체는 매빅3 시내이지만 보통 H264나 H265로 촬영하기 때문에 프로레스는 쓰지 않겠습니다. 포커스 트랙을 쓰기 위해서 4K로 조건을 맞추고 다시 돌아볼게요. 포커스 트랙을 실행하고 난 후엔 속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색상을 디록으로 바꾸는 건 가능하네요. 물론 녹화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입니다. 이렇게 촬영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작은 등대가 굉장히 아름답게 촬영되었습니다. 다음 스팟으로 신창풍차 해안도로로 향했습니다. 멋진 하늘과 바다, 그리고 풍력발전기 여러 대가 굉장히 멋진 배경을 만들어주네요. 그래도 역시나 강풍경고는 뜨고 있죠. 이번엔 카메라 옵션에 있는 그리드를 활용해서 레이아웃 잡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그리드를 기준으로 앵글을 잡으면 화면이 좀 더 안정감 있게 촬영할 수 있는데요. 이번 스팟의 경우 하늘도 멋지지만 지상에 있는 바다와 풍차의 풍경이 매력적이죠. 그래서 하늘을 중점으로 두기보단 지상을 기준으로 맨 상단에 있는 가로줄에 바다의 지평선을 맞춰 앵글을 잡고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쭉 직진하면서 멋진 풍경을 담아내면 안정감 있는 클립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해 완성된 클립이에요. 구름 그림자와 풍차, 바다와 육지의 레이아웃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항상 그리드를 염두에 두고 촬영하신다면 멋진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가족, 연인, 아이들을 함께 담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이번엔 인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인물을 좀 더 센터에 맞추고 가까이 찍기 위해서 드론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서 좀처럼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모델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기엔 위험하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센터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면 텀을 살짝 주면서 등대와 인물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스로틀과 엘리베이터 카메라 틸트키를 동시에 천천히 당겨줍니다. 드론이 뒤로 쭉 빠졌을 때 센터를 기준으로 레이아웃이 안정적인 클립이 잘 나왔죠. 신풍해안 쪽이 멋진 일몰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몰 하이퍼랩스를 촬영해 볼게요. 우선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을 잡습니다. 하이퍼랩스를 활성화하고 하이퍼랩스의 호스락 선택. 호스락 메뉴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선택하면 내가 설정한 시간 동안 그 방향으로 기체가 이동하면서 한 장 한 장 촬영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방향 잠금, 그리고 다시 아까 잡은 레이아웃 방향으로 기체를 돌려 다시 한번 화면을 잡아줍니다. 인터벌은 2초당 한 장씩 촬영, 영상 길이는 최대 길이 30초로 설정,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느리지 않게 적당히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촬영 시작. 이렇게 해서 완성된 신청 풍차해안의 일몰 하이퍼랩스입니다. 근사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하이퍼랩스에 대한 튜토리얼은 후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니 계속 시청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제주의 멋진 세속각을 배경으로 처음 가본 스팟에서의 육안으로 기체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지 않고 멋지게 촬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행하면서 길게 클립을 만들고 싶을 때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럼 세속각의 멋진 드론 영상 감상하시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